이 공간을 좀 상상력을 투영해갖고 한번 보는 겁니다. 요번에 뭘 할 거냐면 기차의 1등급 컨셉 호텔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좁은 모텔을 들어오는 느낌보다는 기차 내부로 들어오는 경험처럼 이 공간을 만들어서 이 좁은 공간과 뷰의 한계를 좀 깰 겁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플래닝 정우석입니다. 저는 오늘 오랜만에 서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당산역하고 선유도역 사이쯤에 있는 아주 오래된 낙후된 여관 건물을 오늘 비포 현장을 보는 날이고요. 오늘 어떤 건물일지 굉장히 기대되는데 현장 가면서 한번 제가 상권 설명이나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상권은 사실 우리가 당산 상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유도 상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당산이나 선유도 자체의 상권 캐파도 굉장히 좋아요. 카드 매출 기준으로 한 150억 정도는 소비가 되는 그런 상권인데, 이 인근에 굉장히 메가 사이트의 상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의도 같은 상권도 있고요, 영등포 같은 상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숙박 공급은 어느 정도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당산에는 한 10개 내외 정도 의 숙박시설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의도 우리 어떻죠? 굉장히 객단가 높은 5성급 호텔이거나 아니면 모텔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넘어올 수 있는 수요들도 감안을 하면서, 또 영등포 가면은 많이 또 밀집은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여의도 권역이나 당산 권역 이런 데서 놀다가 그쪽으로 넘어가기보다는 또 인근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스테이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 굉장히 오래된 여관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소로라고는 표현하겠는데 이건 소로도 아닙니다. 이미 그냥 도로가 끊겨 있습니다. 이 안쪽에 여관 건물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아요. 1973년도의 여관인데, 여기 이제 건물주께서 이 오래된 여관을 새롭게 이제 바꿔달라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양방으로 보면 차량이 원활하게 통할 수도 없는 현장이고, 그냥 뒤에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건물에 그냥 가로막혀져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이제 호텔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1층 객실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상으로만 따지면 4개 층이 있는데 전체 연면적이 138평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18객실이 여기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실 하나당 평수가 굉장히 작다는 거를 이미 알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고, 내부 한번 객실 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이게 객실 크기의 전부입니다. 침대 하나 정도 들어오면 객실 크기가 꽉 차고요. 그러니까 조금 큰 고시원 정도 이제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뭐 마감 상태라든지 지금 벽체 상태라든지 굉장히 지금 다 세월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어떻게 리뉴얼을 해야 될지를 이제 오늘 이제 제가 현장을 보고 나서는 현장 소장님들하고 공사팀들이 와서 같이 또 여기를 정밀 점검을 또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와서 좀 보는 겁니다. 객실이 좁아도 너무 좁아 보이는데, 네네. 이런 데는 이렇게 저희가 보통 콘텐츠를 많이 넣잖아요. 네네. 이런 데는 넣을 수 있나요? 이런 데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호텔을 매입함으로써 이 호텔의 이 부동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내야 되는 매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죠? 그냥 고시원 크기예요. 이게 받아낼 수 있는 객단가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게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사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 통합하는 결정까지 좀 해야 됩니다. 그럼 객실 크기를 키워서 객단가를 올릴 수 있냐? 이런 어떤 기획 관점이 이번에 되게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는 극단적으로 만들 거예요. 그냥 지상층에 6객실만 남겨둘 겁니다. 그 말인즉슨 3객실씩 다 통합해 버릴 거예요. 저희가 여기는 관청에 신고를 해가지고 전체를 최대한 틀 수 있는 그런 객실로 저희가 탈바꿈을 할 겁니다. 제가 6객실을 튼다고 했었잖아요. 같은 공간을 보더라도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 벽면이 철거되고 이 벽면까지 철거돼서 저쪽까지 끌고 갔을 때 객실 크기를 지금 감안하면서 이 공간을 보는 거고요. 그랬을 때 방 모양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전건구가 다 있죠. 전건구 위에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벽과 벽 사이를 보면서 여기가 이제 벽돌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조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하중을 지탱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벽면은 좀 철거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허가를 받고 철거해야 되는 면적, 그러니까 구조 보강을 해야 되는 저 구조벽과 이렇게 우리가 허물 수 있는 벽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오늘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통합이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보면은 주차장 뷰거든요. 그러니까 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열악한 뷰를 보완할 수 있을 만한 컨셉으로 이번에는 검토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의사결정을 좀 하는 겁니다. 육안으로만 봐도 층고도 굉장히 낮을 것 같고요. 예, 이것 또한 이제 우리 층고 여기 확인해 볼 수 있죠.
위로 배관이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천정 자체에 그냥 우리 높이가 그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층고를 최대한 높여봤자요. 거기까지인 건데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저스트하게 지금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층고를 여기서 더 드라마틱하게 올리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천정들을 얼마나 우리가 높일 수 있을 건지, 벽과 벽 사이가 다 어떤 벽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1973년도 건물이라 건축물 현황도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전부 다 다시 이제 실측을 하고 레이아웃도 다시 좀 그려낼 거고, 또 관청에다 건축물 현황도를 신규로 등재하는 그런 작업들도 오늘 할 거라서 되게 입체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풀어가는 절차로만 봐도. 욕실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거의 전부 다 털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현장을 보는 겁니다. 이 복도를 보면 길게 형성되어 있고 이렇게 길게 좀 객실 통합을 하려는 기본적인 기획 의도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공간을 좀 상상력을 투영을 해갖고 한번 보는 겁니다. 이번에 뭘 할 거냐면 기차의 1등급 컨셉 호텔을 만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좁은 모텔을 들어오는 느낌보다는 기차 내부로 들어오는 경험처럼 이 공간을 만들어서 이 좁은 공간과 뷰의 한계를 좀 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컨셉들을 얹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직원분이 응대를 하는 그런 프론트 공간이었던 거고, 워낙에 이제 연면적이 좁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오밀조밀하게 사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직원이 실질적으로 상주할 필요는 없게 무인 프론트화를 시킬 거기 때문에 무인 키오스크 위치가 여기에 그냥 위계를 잡아줄 거고, 조금이라도 1층의 진입 공간을 넓히는데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이런 데가 이제 뷰 약간이라도 보이죠? 이런 데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레이아웃을 안 칠 때 여기에 조금 더 높은 이계의 방을 둔다던가 메인 사진의 방을 만들기 위한 이제 그나마 이제 나은 뷰니까 염두를 좀 해두는 겁니다. 당산에서 웰메이드한 큰 객실을 제공하고 있는 호텔들의 일부 스위트 객실 있죠. 그 객단가보다 우리가 훨씬 낮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숙박시설에서 소비를 하는 가격 저항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 20만 원 이상 내고 들어오는 호텔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또 좋은 기획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벽한 어떤 컨셉하고 그거에 맞게끔 완성도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는 시공비를 조금이라도 아낀다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컨셉으로 좀 접근을 해서 만들어야지 할 수 있는 플레이고, 한 번 해놓으면 진입장벽이 되게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허가에 대한 어떤 절차들도 풀어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어느 정도 이 동네에서는 독보적인 어떤 형태의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다 라는 어떤 특징도 있습니다. 또 이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관으로 건축물 용도가 등재된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게 여긴 것 같습니다. 뭐 심각하죠. 예. 예, 폐기물이 심각합니다. 이제 이 공간이 예를 들어서 객실을 하나 앉힐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저희가 구청이랑 협의가 되는 순간 외부 공간에 연결해서 컨텐츠를 같이 묶으면 2인 입실 룸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밸류헤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을 하나 더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건데, 6개에서 7개 방으로 늘어나는 거는 30개에서 31개로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크겠죠. 그쵸. 네, 그런 개념에서 되게 소중한 공간이고, 오늘 이제 저희 팀도 와가지고 전략과 그 계획을 좀 짜가지고 관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호텔은 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계단을 또 어떻게 그 올라가는 스트레스가 없게 만들 건가 하는 것도 되게 이번 기획에서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요. 우리가 기차 여행을 컨셉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면은 기차라는 컨셉에서 어떠한 형태의 개념을 가져와서 재밌는 공간으로 붙여볼까 이런 고민들을 또 하는 거죠. 오히려 시선을 조금 더 제한해도 계단을 조금 빨리 올라가는 느낌을 들게 할 수도 있고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볼거리를 좀 제공할 수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싼 데코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소재를 좀 카페트로 해가지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그런 촉감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컨셉을 얹혀서 계단 올라가는 자체의 경험들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간다고 느끼게끔 하는 게 이제 좀 포인트겠죠. 자, 옆으로 내려오면 지하실이 있습니다. 지하실을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이 거의 뭐 신발에 들어올 높이까지 지금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수가 무조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근래 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건수가 흘러 들어왔을 확률도 높고요. 그 다음에 내부의 설비 시설에서 문제가 됐을 수도 있는데, 아마 저번에 한번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물이 많이 들어온 걸로 봐서는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우천에 의한 지금 누수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오늘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여기도 건축물 용도가 여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객실을 신설할 수 있냐 없냐가 또 이번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부가적인 어떤 공간으로 여기는 재탄생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의 기능 자체를 개선하게 되면 우리가 신촌이나 파주 같은데 지하에 있었던 이런 공간들처럼 우리가 실질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파주는 지금 30객실 기준으로 8천만 원 매출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를 활용함으로써 훨씬 더 목표 매출 이상의 매출에 빨리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는 객실이 더 적기 때문에 객실을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면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부대 시설을 좀 만들어서 넣을 계획입니다. 워낙에 건물이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리모델링을 할 때 기능적인 부분 다 잡고 가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설비도 전부 다 신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는 레이아웃도 다시 저희가 재조닝을 좀 할 생각이고, 지하같이 저렇게 난리난 공간들은 구조기술사하고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우수 피해가 없게 하는 대안도 마련을 해놔야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이제 서울에 있는 프로젝트를 하게 돼서 굉장히 설레서 왔는데, 굉장히 또 오래된 건물을 하게 돼서 만감이 교차하는 또 이제 하루입니다. 이제 비포 현장 이제 시작할 거고요. 저희 이제 애프터 현장까지 만드는데 3-4개월 정도 걸릴 거니까 열심히 또 만들어가지고 여기 또 새로운 공간으로 한번 찾아뵐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계속 또 호텔 영상 찍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영상으로 곧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